안녕하세요. 저는 이퀄 싱어 팀에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규라고 합니다. 저희는 한국어 가창 AI를 주제로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저희의 그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배경입니다. 저희가 한국어 가창 AI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시장의 니즈였습니다. 한국에도 비록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시장은 작지만 그 자국어 가창 합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니즈가 어느 정도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관련 커뮤니티에 제가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90%의 응답자가 한국어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들어가기 앞서 먼저 가창합성이란 이제 여러 악보 정보와 가사 정보를 이용해 자연스러운 보컬을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TTS와 다르게 텍스트 정보뿐만 아니라 음정과 같은 여러 악보 정보가 필요하며 1900년대부터 연구되어 온 나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딥러닝과 같은 기술을 이용한 여러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간단한 다이어그램인데요. 이는 이제 SBS 시스템 중 하나인 이제 신시의 그 프로그레스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으로 메뉴에 보면 이제 음표라고 하죠. 이런 악보 정보를 이제 노트와 함께 입력을 해서 이를 실제 보이스와 맞는 타이밍으로 매칭하고 그 메일 스펙트로그램이나 스펙트로그램으로 이제 만들어 준 다음에 웨이브 폼으로 이제 형성해 줍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제 SBS 시스템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모델을 고르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트랜스포머가 도입된 샤오이스 싱부터 DNN과 뉴럴 보코더가 도입된 신시, 그리고 후처리에 이제 겐을 도입한 하이파이 싱어, 그리고 이제 오버 스무팅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라이트 싱까지 다양한 모델들을 일단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디프싱어라는 모델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디프싱어는 이제 생성 모델이지만 겐 대신에 디퓨전 프로바빌리스틱 모델, 즉 DPM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SBS 모델로서 조건부 분포와의 노이즈를 반복적으로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생성하는 모델인데, 이제 이런 모델이 안정성과 품질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논문에 따르면 이제 V백 환경에서도 0.191의 실시간 개수를 달성해서 비교적 이제 저사양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인퍼런스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 때문에 저희가 디프싱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프싱어는 이제 네, 일단 DPM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노이즈를 이제 디노이징을 반복을 하면서 멜 스펙트로그램으로 만들어 주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환하는 이제 파라메터라이즈드 마코프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쉘로우 디퓨전을 도입해서 이런 품질들을 굉장히 향상했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일단 발표 시간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 간단하게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요 다이어그램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을 그 노이즈로 변환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앞방향, 뒷방향 반복을 하면서 디노이징과 노이징을 반복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트레이닝 단계와 인퍼런스 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랜덤 노이즈인 그 엡실론 세타를 이제 예측하고, 인퍼런스 과정에서는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얻은 끝에 멜 스펙트로그램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앞서 언급했던 쉘로우 디퓨전에 대한 이제 다이어그램인데요. 그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시작하지 않고 그 두 트래젝토리의 인터섹션에서 리버스 프로세스라는 걸 이제 시작함으로써 좀 부하가 적은 이런 과정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디프싱어 모델의 이제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요. 인코더는 악보를 컨디셔널 시퀀스로 이제 인코딩하고, 억실러리 디코더는 멜 스펙트로그램 디코더와 마찬가지로 최종 출력인 M을 생성합니다. 디노이저는 이제 앞에 있는 M을 이용해서 이제 디퓨전 과정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측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한국어에 최적화된 이제 모델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제 마이너한 분야인데 SBS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딥러닝 가상 모델을 합성한다는 이제 연구한다는 요런 이제 기대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비즈니스 사례를 좀 보자면, 이거는 이제 자이네스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제 이미 돌아가신 고인분의 목소리를 제공받아서 이제 뭔가 음원 같은 거를 제작을 하고 이를 유족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인제 또 다른 사례는 인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인제 서비스인데요. 인제 완전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인제 자장가를 불러줄 필요가 있는데 이제 부모가 곁에 못 있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인제 AI로 인제 엄마의 목소리를 인제 따고 이걸 인제 아이한테 들려줌으로써 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입니다. 인제 발표를 하고 있는 저는 팀장은 아니고 경호님께서 팀 리더를 맡고 계신데요. 그 업무 효율화와 모델 초랑 기능을 주로 담당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기본적으로 인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델 학습과 인제 클라우드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엔지니어링하고 클라우드 엔지니어링을 담당했다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두 분 다희님과 현희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전처리를 담당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수행 절차 및 방법입니다. 저희는 인제 8월 21 일부터 6 일까지 사전 기획으로부터 약 7주 정도의 개발 기간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기획은 기본적으로 마일스톤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인제 그 프로젝트 일정을 구성하고 매일 일감을 인제 관리를 하면서 개발과 연구 과제를 되게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제 to do, in progress, complete와 같은 이런 3 단계, 4 단계 정도를 인제 구성을 해서 인제 저희가 태스크를 관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과 같은 인제 여러 가지 게시판들을 만들어서 노션에 있는 기능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인제 저희가 이런 생산되면서 나온 이제 짜잘한 여러 결과물들 뭐 "이렇게 시도를 했다. 그랬는데 뭐 어쨌다. 회의를 했는데 요런 내용이 나왔다." 이런 것들을 되게 문서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 파이프라인인데요. 요러한 파이프라인을 초기에 구성을 해서 저희의 인제 연구 결과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노션으로 생성한 간트 차트인데요. 인제 간단하게 요거 보여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딥러닝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인제 수행 결과인데요. 먼저 데이터셋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인제 카이스트 MNC 랩에서 인제 설계를 한 CSD와 그 AI 허브에서 인제 배포를 한 그 다음색 가이드 보컬 데이터셋을 저희는 사용을 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이제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디오를 세그멘트로 나누고 이와 동시에 이제 요거랑 맞는 이제 가사 레이블을 만듭니다. 이렇게 두 셋을 만들고 나서 인제 여기에도 이제 자동화 툴이 있는데 어쿠스틱 모델이란 걸 만들어서 인제 뭐 음향 정보라든가 이런 걸 담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후처리를 통해서 이제 음정과 같은 걸 담아서 인제 분산 모델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인제 데이터를 2 차적으로 가공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모델에 직접 넣을 수 있는 인제 하나의 데이터셋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한 결과 이 그 모음이 약 52%, 자음이 약 47%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 걸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인제 그 항목수를 가지고 있는 항목들을 5 개를 뽑자면 아, 이, 오, 아마 VB랑 SX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이제 모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아 발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제 가창 합성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그 음정 분포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보시면 그 F3부터 D5 까지 이렇게 좀 높은 음역대에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인제 여성의 소프라노 음역대로 인제 주로 소프라노 음역대에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제 저희 결과적으로 학습 결과로서 나온 이런 산물인데요. 그 멜 스펙트로그램을 보면은 인제 다음과 같은 결과물이 나왔고 인제 아래쪽을 보시면 요 부분이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자음을 시작할 때 내오는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음 포먼트가 일부 소실이 됐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건 트레인 토탈 로스고 이제 요 부분에 보시면 인제 어느 정도 약간 과적합이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인제 그 음형 모델에서는 경험적으로 과적합이 발생해도 이렇게 막 인제 저희가 모델에서 얘기하는 일반화 성능이 떨어진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을 수 있고 무조건 이제 과적합이 나고 뭐 어쩐다고 해서 막 이게 잘 안 나온다고 평가하기 좀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좀 더 논문을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요러한 경험적인 이유로 인해서 일단 과적합이 있더라도 요거를 크게 문제 삼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피치와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인제 유사하면 되는데 베이스 아 베이스하고 그라운드 트루스와 프로젝션 결과물이 되게 유사한 걸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인제 추론을 잘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씩 여기에 틀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면 저는 발음을 되게 잘 추론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제 자원 포먼트가 소실되는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테마를 정했고 데이터셋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하이퍼 파라미터 수정하거나 그리고 전 이거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두 가지씩 추가를 해서 총 네 가지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셋부터 다뤄보자면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호로 변경하기 위해서 사전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게 원래는 요렇게 단어 단위로 돼 있어요. 이걸 어절 단위로 되어 있는 거를 인제 음절 단위로 쪼개서 인제 다시 학습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제 완전 사실은 동일한 샘플은 아니긴 한데 요렇게 인제 자음 인제 포먼트 소실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로스 자체도 보면 이제 트레이닝 과정 중에 있는 요 라인들이 생각보다 저는 안정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인제 실험 결과를 좀 보자면 인제 그래프로 봤을 때 로스 값이 좀 증가하긴 했지만 그래도 인제 좀 안정적이다. 그리고 AP라고 하죠. 이 보시면은 인제 요 시작부 요 부분 얘긴데 AP 소실은 여전히 있다. 그리고 음질을 들어봤을 때 약간의 소폭 향상이 좀 있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제 새로운 데이터셋 활용. 이거는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CSD만 활용을 고려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또는 들어보고 가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보였어요. 뭐 잡음이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다른 데이터셋을 하면은 과연 개선이 될까? 그러니까 데이터셋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걸 저희가 염두를 하고 실행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봤을 때 인제 요거는 인제 시간에 따른 경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왔다고 보실 수 있어요. 밑에 게 인제 기본이 되는 거고 위에 게 저희가 프레딕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제 멜 로스를 보면은 인제 약간 그래도 하향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로스에서는 인제 요렇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음향 모델이라서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좀 보자면 그래도 고품질이고 좀 더 깔끔하고 선명도가 있다 보니까 되게 모델 자체 성능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발견한 게 이게 발음하고 음정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그 선명도도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리고 모델 자체가 로버스티스하다는 것도 추가로 발견한 요인이네요. 다음으로 인제 섀로우 디퓨전을 실제로 도입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옵션이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껐다 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켜서 한번 학습을 시도를 해 봤습니다. 앞에 것들은 사실은 다 끄고 한 거고 이제 켜서 해 봤는데 요런 것들을 했을 때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리고 요게 얼마나 부하를 일으키는지 저희는 좀 살펴보고자 했고요. 그 결과 일단은 멜로스는 막 유동적이긴 한데 하향세를 저는 보인다고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밸리데이션은 네 늘 보시다시피 인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수가 아까랑 다르게 인제 30K라는 걸 감안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억스멜이라는 게 여기선 추가가 돼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딱 원하는 대로 하향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면은 결과가 보면 억스멜로 했을 때 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보이는데 디프멜 평가를 봤을 때 되게 깔끔해요. 실제로 30K 밖에 안 됐는데도 생각보다 들었을 때 음질이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생각보다 좋은 퀄리티를 보여줬다는 게 가장 큰 놀라운 점이었고 그다음으로 인제 아쉬웠던 부분은 학습비용이 너무 높아요. 그 A100으로 해도 감당이 좀 어렵더라고요. 한 50 시간, 30 시간? '이거 저희 돈으로 되나? 이거 돈으로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이번 아이팔 기간 중에는 학습 시도 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 그 배치 크기 변경을 좀 해 봤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학습 시간 때문에 좀 결정한 부분이에요. 원래 사실 기본 설정 자체는 배치 크기 48로 하고 그다음에 가중치 누적을 안 썼을 때 요게 되게 기본인데 V100으로는 요게 안 돼요. 48이 감당이 안 돼서 24를 기본으로 했는데 9로 줄였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48은 당연히 안 될 거고. 9로 했을 때 얼마나 인제 결과 안 좋아질까라는 거 또는 이제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살펴봤어요. 실제로 제가 가평가했을 때 시간이 훨씬 주니까 이게 만약에 영향도가 적으면 훨씬 가성비 있는 학습 방법이거든요. 그랬는데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안 보이시니까 확대를 해 드렸습니다. 짠. 여기 보시면은 인제 약간 이제 찌직 뭔가 보이시나요? 여기 뭔가 다른 게 보이시는데 이 부분이 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실제로 소리를 들으면 삑 하는 소리가 진짜 크게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멜 스펙트로그램에 손상이 있구나.' 요런 것들을 발견했고 대신에 이제 로스 자체는 안정적인데 '안정적인 게 좋은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요 부분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요약을 하자면 인제 '로스 값이 되게 안정화가 됐다. 그리고 속도는 확실히 빨랐다. 빨라서 좋더라.'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되게 음성 품질이 쪼금 아쉬워요. 24로 했을 때보다 안 좋아지긴 했어요. 감소도 했고 그다음에 멜 스펙트로그램 손상도 발견됐고 그래서 '실제로 활용하려고 하면 확실히 높아지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결론들을 조합을 했을 때 인제 음절로 하고 그다음에 더 정제된 데이터를 쓰고 그다음에 샬로우 디퓨전을 쓰고 배치를 크게 했다. 요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앞선 4 가지 실험의 결과인데 이것들을 조합을 했을 때 '딥시놉가 최고의 이제 성능을 내겠구나.'라는 거를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이 모델에 대해서 인제 평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사실은 MOS예요. 왜냐면 저희는 음성 생성 모델을 다루고 있고 이 음성을 생성한다는 건 사람도 똑같은 목소리가 항상 내지는 않잖아요. 목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직관적으로 로스만 비교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들려주고 얼마나 좋더냐 이것들을 평가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GT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 같은 경우에 3.5 점. 이거는 사실 그 타코토론에서도 비슷하게 언급이 됐을 거예요. 그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패스트 스피치나 이거 다 3.8, 3.5 요 라인 나오는데 그 프레딕션 저희의 결과물 같은 경우에 3.17로 쪼금 그래도 3점 되면 양호하지만 '아직은 좀 아쉬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뭐가 나왔냐 결론이겠죠. 저희는 이제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나름 크리에이티브한 팀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제작을 했고 그거를 인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인제 다음 내용을 좀 발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마법의 성을 부른 겁니다. 믿을 수 잘 있는 들리시나요? 나의 꿈속에선 너는 마법을 가진 공부란 걸 언제나 나를 향한 눈빛은 수많은 어려움 뿐인 이미 많아 그러나 내내 굳은 다짐 비리노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두 손을 모아 기보다요 끝없는 용기와 일을 달라고 보시면 방금 요런 부분들이 인제 자음 포먼트 소실로 인한 겁니다. 마법의 모음은 잘 나왔는데 인제 자음이 안 소리가 나왔죠. 늪을 건너 멍두막 동굴 속 멀리 그댈 가보아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려 자유롭게 저 안에 들어올라나가다가 놀라지 요 부분이 이상하게 합성이 잘 안 됐더라고요. 말아요 우리가 펼쳐진 세상에 너 너무나 소름 채워 함께 막여 네 사실 저희가 기대하던 만큼의 인제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 일부분이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인제 저희 마지막 파트 인제 느낀 점인데요. 인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인제 협업들을 활용해서 인제 이런 것들 자료를 공유하고 인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텐서보드 같은 걸 이용해서 인제 시각화를 통해서 인제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메일 스펙트로그램 같은 거를 통해서 인제 뭐 평가도 하고 뭐 부족한 게 뭐였는지 분석도 하고 이러한 이제 플랫으로도 보고 이런 식으로 인제 진행했다는 게 했고 그다음에 인제 뭐 했는데 인제 저희가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은 인제 모델 학습에 있어서 부족한 캐파시티가 좀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예요. 왜냐면은 이 샬로우 디퓨전을 도입을 했을 때 인제 리소스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를 쪼금 막바지에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습을 좀 많이 시도를 못 했다는 것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제 뭐 데이터 전체를 라벨링 작업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인제 맡겨 들었는데 아직 이게 도메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개선을 할 때 자음 포먼트 소실 이게 학습 데이터로 인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계산해서 텍스트 그리드를 좀 컨트롤 해 줬다면은 앞에 나왔던 요런 자음 소실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고런 것들이 좀 시간도 부족하고 인제 도메인 지식까지 인제 전달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서 요런 것들이 도입되지 않았던 점 이게 저희 팀에서 가장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보는데 대신에 저희가 잘했던 거는 업무 파이프라인을 되게 잘 짰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인제 자화자찬일 수 있지만 잘 짜서 인제 그래도 나름 효율적으로 활동을 했다. 이게 인제 저희가 잘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이퀄 싱어 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